1. 상습 음주운전자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음주운전방지장 치잠금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만 원 이하의 벌금. 다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만 원 이상 2억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인명피해상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라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억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명 김호중 방지법 본격 논의. 김호중 음주운전 논란이 엄청난 이슈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둘러싼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후행 음주도 사법방해 행위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 2024년 1월 후행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바로 김호중의 캔맥주 구입은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됐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행 음주 관련 논란이다. 2024년 1월 14일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통해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대법원은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렇지만 4개월가량 별다른 입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김호중 사건이 터졌다. 후행 음주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처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5월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운행,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2024년 5월 21일자 일요신문 보도.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대검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에선 이를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